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어제 다행히 어, 그래도 상승 마감했죠. 아직 반등의 힘은 있는데 그 상승을 기반으로 한 게 전체적인 sek터 제야 이제 빅테크 말고 기관들이 빅테크 위주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좀 청산하면서 있었던 것 같고 기관들은 S&P랑 다우 위주로 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순환이 됐는데 이거는 증시에 반등하는데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빅테크에 언제든지 다시 자금이 들어가서 지수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빅테크가 어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보면은 QQQ로 볼게요. 지금 약간 갭상을 해가지고 선물이 QQQ로 보면 어제 사실 장 마감이 위에서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19,900이나 그쯤 900 정도에서 했어야 이제 이 2023년부터 이어온 상승 채널에 다시 들어가는 무빙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딱 안착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 정도의 힘이 없어서 오늘 다시 재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선물로 보면 말씀하신 이 갭으로 떴잖아요. 이제 월물이 바뀌면서. 근데 이제 여기를 비워두고 그냥 올라가면 이 빈 갭을 언젠가 이 선물이 메우러 오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물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갭은 언젠가 한번 다시 메우러 온다.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아예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메우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힘이 강한 경우에. 근데 그 드물다. 근데 이제 메우러 와야 되는데 오늘 풀이장에서 여기를 그냥 빠르게 메워 버렸다는 건 흘러내리든가 아니면 다시 그냥 올라가서 이 메우러 안 오겠다는 거거든요. 한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 이 갭이 뜨면서 지금 이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월물이 바뀌는 이 순간에는 이 전체 티커를 안 보고 US100이라는 티커로 봐요. US100이라는 티커로 보면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상승 그 2024년부터 상승 추세 올라갔다가 밀려서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지 보고 한동안은 아마 이 US100으로 볼 때 지금 여기가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200일선이라서 대략 200 정도 차이 나니까 2만 3, 400 정도가 200일선일 겁니다. 위에. 그래서 한 여기를 비벼주는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계는 저는 여기까지라고 봐요. 200일선에서 여기 그 빗각자리가 한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또 내일이 FOMC라서 오늘 큰 무빙을 보여줄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FOMC 전에 이 상승 추세 안에서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 19,900에서 2만 쯤에서 그 위에 그 이상의 위에서 FOMC를 맞이하는 게 좀 더 올라가는데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계속 반등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제가 어제도 그 커뮤니티 그 게시글에 말씀드렸죠. 그 떨어질 때 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빅스가 계속 하방 추세에 있고 떨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가 떨어질 때 빅스가 같이 크게 상승하면 문제가 있지만 빅스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 부분이었고 빅스가 이제 20 아래로 가면은 생각보다 이제 상승에 대한 힘을 꺾을 힘보다 이제 점점 내려가는 게 있어요. 20 위부터가 이제 조금 약세인데 20 아래로 더 내려간다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제 채권이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해요. 이 10년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살짝 이제 지금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 아쉽고 골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도를 지나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382까지는 3023까지는 하고 나선 꺾어 내려와 줘야 증시에 좋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증시를 위해서는 금이 좀 꺾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S&P도 1650을 어제 뚫어주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멤버십을 하게 되면은 매매 이제 시간봉이나 이런 기준을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기준 잡는 법 이런 것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테슬라로 넘어갈게요. 네, 테슬라. 어제 빅테크가 약세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테슬라가 많이 꺾였죠. 그래서 제가 어제 테슬라 이제 250 지지,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말에 오해가 있었을 텐데 일단 여기를 지지한 상태여야지만 248을 안 깨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 248을, 그러니까 250을 아예 안착도 못한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250 위에 이 270 뷰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라는 거죠. 다시 250 위로 올라가서 지지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올라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올라가는 250까지 올라가는데도 쉽지 않다. 근데 이거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문제예요. 일단은 정치적인 이슈가 크죠. 기업만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의 그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러려면 300을 지켜줬어야 됐어요. 이 300이 어떤 위치였냐, 고점을 두 번이나 만들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모먼텀을 유지할 거였으면 테슬라는 300을 깨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깨고 280까지 왔을 때 빠르게 못 올리고 흘러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멘텀이 꺾인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더 힘드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자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린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부 직원인데 갑자기 되도 그 정치인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 그 기업가가 잘랐어.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테슬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아직 성과로 뭘 보여준 게 없어. 그 사이버캠 로보택시로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 옵티머스가 상용화 된 것도 아니고, 보여준 게 없는데 지금 이미지가 이 바닥인 상황에서 주가를 들어올릴 힘이 없다. 거기다 이제 도찌를 1년을 더 한다고 하니까 이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제가 2023년 때 이쪽 부근에서 한 30% 먹고 여기서 찍고 내려왔을 때 다시 300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모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때는 제가 본주로 했어요. 테슬라에 대한 약간 그 아직 오를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주로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SL을 거의 한 1년 동안 모아서 평단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았죠. 어떻게 보면 270부터 이 140까지 내려오는 걸 견디면서 TSL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갔을 때도 안 팔았고요. 그 수익일 때 안 팔았고, 다시 수익일 때도 안 팔고 견뎌서 여기서 거의 100% 이상의 수익을 받았어요. 그 생각보다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주식은 사실 농사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서 그 잠깐의 이 수확철이 와요. 그러니까 수확철이 짧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현물을 할 때는 마이너스 구간이 길고 플러스 높은 구간이 짧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매도가 예술이라는 게 이 짧은 구간 안에 가장 높은 수익으로 파는 게 가장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300을 지지받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340부터 모아간 거예요. 근데 깨졌으니까 270, 80에서 모으고 나서 그 아래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모아도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왜 지금 당장 안 사냐 하면은 이 지지부진한 시간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본주를 사는 거면 여기 사도 돼. 근데 레버리지를 샀잖아요. 레버리지는 좀 더 스프레드가 이러면서 좀 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SLL이 한 8이거든요. 8에서 9 사이잖아요. 이 8에서 9 사이가 이때 2023년 4년 당시에는 한 180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프레드가 녹았다는 거죠. 급하게 내려오면서. 근데 나중에 또 급등을 하면 그 스프레드를 채우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면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스프레드 녹으면서 한 7, 6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를 바라시면 안 되고 대충 흘러가는 거를 예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못 뚫었으니까 다시 이제 뚫고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270 했다가 300에 부딪혔다가 다시 300 도전 몇 번 했다가 다시 한 좀 모멘텀 받아서 올라갔다고 쳐요. 이제 뭐 나온다. 그래도 다시 꺾일 겁니다. 꺾였다가 또 여기서 지지분이 하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2026년에 다시 이제 뚫으면은 갑자기 이제 급하게 오를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온다. 그래도 지금 단기간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나올 거다. 그래서 당장 이 반등에서 저는 250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거에 여기서 물을 타서 여기서 어느 정도 청산할 거 아니면 탈 필요가 없다. 아니면 다른 계좌를 파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본 주에다가 만약에 위에서 물려 있는데 여기서 이 위에서 이 정도 타는 것보다 좀 기다리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온 다음에 지지부진해졌다. 근데 하지만 이때보다는 이 기간이 좀 짧을 걸로 보인다. 왜냐면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 된다. 실적이 안 나오면 테슬라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 실적이 기대감으로 오른 거 반납했고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없죠.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에서 물렸으면 어떻게든 현금을 계속 마련하면서 기다렸다가 물을 타면서 2026년 1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이미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이 욕심이 과했어. 욕심이 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만큼의 고통을 참아야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통을 감내했을 때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힘들게 참아놓고 나중에 오를 때 이 한 만약에 본전이 오고 나서 본전에서 한 10% 먹고 나와. 이 1년을 기다려놓고 제가 1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안 나오고 참았죠. 왜냐면 쏠 가능성이 높았기 거를 이 쏠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 이 브랜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판 거예요. 참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중에 이런 매매 관련해서도 이제 멤버십에서 좀 하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을 먹어서 한 10% 먹을 거, 한 20% 먹으려고 이 1년을 참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50%, 최대 100%는 먹어야 내 1년에 수확에 농사를 잘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지금 당장의 주가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세요. 길게 봐야 됩니다. 이미 여기가 요단강이었는데 요단강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너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테슬라 저도 좋아하는 주식이고 테슬라로 저는 생각보다 현물로 테슬라로 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모아가면서 버티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거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